네, 지금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반윤 전선 확대를 위해선 연대가 필요하지만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진다면 이 중도층 표를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윤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6%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제3지대 정당보다 훨씬 높은 수치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민주당,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37대 37로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조국 혁신당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 나오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만 저는 결국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심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앞으로 조국 혁신당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민심과 국민의 선택으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례득표율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이 우려를 우려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큰 틀에서 진보 진영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에 좀 더 공을 들여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의 표심을 얻어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런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당보다 보다 선명하고 보다 강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결국 어느 정도 소구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대로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선거 전략을 취해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큰 틀에서는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지금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나눠지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조국의 강에 빠지면서 사실 정권 교체가 됐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의 이 지지를 던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건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과 무관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이 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친문 정당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 정당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른바 비명 친문 인사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수 낙천했고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또는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공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자리를 잡지 못한 친문 비명 인사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네. 조국 혁신당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선거가 지금 2022년 3구 대선 그리고 6.1 지방선거 이후에 2년 만에 치러집니다. 3구 대선의 국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니 한 번 더 해라. 그런 선택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6.1 지방선거 결과는 또 어땠습니까?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6.1 지방선거는 민주당 참패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께서 또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3구 대선 6.1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심판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확대시키는 것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대안 세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그 야당 대표를 선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야권 분열로서 이 조국 혁신당이 기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여론 특히 유권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조국 혁신당으로 인해서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야권 분열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는 비례의석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비례정당 간의 제로섬 게임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모든 선거에서 실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진보 세력 중에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층은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난 선거에서는 열린민주당을 선택했고요. 아니면 진보정당을 선택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도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민주당을 견인을 했으면 한다. 이런 의사들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동하는 표도 분명히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례연합정당 간에는 경쟁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뭐 분열이 돼서 민주당이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가 되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당 소식도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 보좌관, 여성가족 비서관 등 지금 비서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를 한 상황인데요, 고정욱 차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이 친문계의 구심점이 돼서 야권 분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그 친명, 이른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공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당으로 지속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총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네.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라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대체제로 조국 전 장관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을 이끌 지도자가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두 명의 어떤 후보를 놓고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공천이 잘했다라고 보는 분이 많다라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려워지고 참패한다라면 반대로 조국 혁신당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면 이제 이재명 지고 조국이 뜬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총선 이후 야권의 진로를 놓고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한 위협 요인이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